SF 작품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상황이 묘사되어 왔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곧 임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또다시 인간이 만들어낸 장치가 소행성을 향해 그 궤도를 바꾸기 위해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리우드의 시나리오에 있을 법한 각본이지만 눈부신 쇼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철조각이 우주의 큰 돌에 쿵 부딪히고 끝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우리가 안고 있는 긴급한 문제에 하나의 답을 던져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구를 향해 찾아오는 위험한 소행성이 있다고 할 때 인류가 몸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잠시라도 존재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도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매가 가져온 나쁜 소식. 소행성에 공격을 가하는 인류 최초의 시도는 이미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2019년 4월, 소행성 류구에 4.5kg의 총알이 박혔습니다. 본래는 연구 목적으로 암석의 파편을 더 많이 채취해 지구에 가져오는 것이었는데요. 그 외에 한 가지 부차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알이 충돌했을 때 소행성의 재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행성이 실제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는 나사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충돌 결과를 접했을 때 그들은 놀랐다기보다는 거의 공포에 떨었답니다. 하야부사2는 일본의 탐사기입니다. 하지만 공포로 핏기가 가신 것은 오히려 미국인이었죠. 그들은 평소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신들밖에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폭발은 예상보다 훨씬 커다란 구멍을 류구에 남겼습니다. 그 파편은 모래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쉽게 부서졌습니다. 소행성이 매우 약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죠. 그것은 이러한 천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표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 이상의 방법은 기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행성은 모두 부서지기 쉽다?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경우 아무리 소형이라고 해도 금세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행성이 산과 같은 정도의 크기를 가진 암석이라면 로켓은 불과 수톤의 폭약 정도만 궤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로켓을 100대 사용한다고 해도 절대 맞설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좀 더 좋은 방안이 고안되었습니다. 작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주선이 거대한 운동 에너지를 동반하고 소행성의 측면을 들이받는 방법입니다. 비행 궤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면에서가 아니라 각도를 바꿔서 들어갑니다. 다만 그것이 유효한 것은 표적이 단단한 암석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류구 사건은 나쁜 의미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소행성의 덩어리가 이렇게 무너지기 쉽다고 한다면 전력으로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소재가 연해서 충격으로 생긴 에너지가 모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행성을 지구의 대기에서 태우는 정도로 작은 조각으로 쪼갤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넓게 보면 소행성이 무조건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가령 다이아몬드는 행성 속에서 엄청난 압력과 열이 가해져서 생겨납니다. 화강암이나 기타 경도가 높은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소행성은 수백만 년 동안 우주 공간을 맴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별끼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력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딱딱하게 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목표는 디디모스. 하야부사2와 류구 사건으로 학계는 인간이 소행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에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로마에서 열린 회동에서는 130명의 연구자가 모두 우주 지질학 문제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가장 긴급성 높은 문제로 과감한 실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나사와 유럽 우주기관은 곧 다트라는 탐사선을 발사하여 소형 소행성 디디모스 B에 충돌시킬 예정입니다. 그 목적은 이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표적으로 선정된 것은 모든 조건이 최적으로 맞춰진 천체입니다. 지름 160m의 디디모스 B는 지름 780m의 디디모스 A라는 큰 천체 주위를 11.92시간에 한 바퀴라는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 이중 소행성은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비행하고 있지만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디디모스끼리 서로 미치는 중력은 지구에서 보낸 탐사기가 가진 충격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실험 과정에서 어떠한 대참사가 일어날 위험도 없습니다. 이중 소행성은 비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디디모스 B는 디디모스 A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 운동의 성질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언제 날아가는가? 디디모스까지의 수송은 미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럽 우주기관은 스마트 나비의 조준 시스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작은 디디모스에 명중시키기란 쉽지 않지만 시험할 기회는 불과 한 번뿐입니다. 조종은 불가능합니다. 다트, 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는 냉장고 정도의 크기를 가진 무게 0.5톤의 투척 장치입니다. 한편 그 타깃은 고층 빌딩만한 돌덩이입니다. 저마다가 서둘러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트가 소행성까지 1년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1년 7월에는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트는 시속 23,760km로 디디모스 B의 임의의 장소에 충돌합니다. 그때 이탈리아의 루시아 큐브라는 모듈의 작동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장치는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탑재한 작은 상자로 메인 모듈에서 분리된 뒤 측면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화상을 송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은 서바이벌의 기본. 이 미션의 최대 고비는 디디모스 B에 명중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궤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점에 있습니다. 계산은 위성인 디디모스 B가 디디모스 A를 도는 데 드는 시간이 몇 분 동안 증가하느냐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약간의 각도 변화나 수십 미터의 차이로도 나타납니다. 이는 우주라고 하는 척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지구인에게는 소행성을 떨어뜨린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사 핵폭탄을 퍼부었다고 해도 무리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왜 모두들 패닉 상태가 되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디디모스 B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해도 측정하고 그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정확하긴 하지만 이왕이면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2023년에는 다트에 이어 우주정거장 헤라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헤라는 선행하는 다트보다 훨씬 고기능이고 개별 엔진을 갖춘 2개의 모듈을 갖고 있어 많은 측정기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소행성 궤도에 머물면서 약간의 운동 변화에 이르기까지 대상의 모든 움직임을 관측합니다. 두 번째 모듈은 다트의 충돌 때 생긴 크레이터에 직접 착륙합니다. 여기도 같은 목적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계측하고 100일을 걸친 지구의 팬들에게 수많은 직캠 사진을 보내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실수였는지가 밝혀질 수 있을 겁니다. 즉 그것은 뒤집어 보면 성공할 방법이 밝혀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팀 작업. 다트도 헤라도 이름도 없는 기타 장치도 모두 아이다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이다는 소행성의 위협에 대해 우리 인간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 전반을 주제로 한 비공식 계획인데요. 또 한 해는 대학, 공장,
관측소, 그리고 각국의 지성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 그 기준이 되어줄 분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성 보호라고 칭하는 미션은 어떻게 해도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구인이 모두 힘을 합쳤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기쁘겠습니다. 만약 취향 저격이라면 이런 영상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지성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새로운 방법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공룡처럼 멸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건 좀 피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은 제가 정말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알람 설정 켜두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